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팬덤입니다. 어떤 대상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문화. 그런데 혹시 이런 팬덤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종교적인 공동체가 떠오른 적 없으신가요? 오늘 이 흥미로운 현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좋아하는 마음이 모인 것 같지만 그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울 만큼 정교한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팬덤과 종교가 구조적으로 얼마나 닮아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이 비슷해 보이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 소속되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욕구를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요. 그들끼리만 통하는 특별한 언어, 지켜야 할 행동 규칙들, 그리고 외부와 우리를 뚜렷하게 나누는 강한 연대감까지. 물론 팬덤에 어떤 신이나 교리가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아주 단단하게 묶어주는 사회적인 원리는 거의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공동체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팬덤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지탱하는 5개의 핵심적인 기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어떤 팬덤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555의 팬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취향 고백을 넘어서게 되죠. 나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이름표가 되는 겁니다. 마치 특정 종교의 신자로서 자신을 정의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체성은 두 번째 기둥인 규범을 통해서 단단하게 지켜집니다. 음원 순위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 팬들 사이에서는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이런 약속들은 공동체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외부의 비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일종의 사회적 방어벽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규범의 힘은 세 번째 기둥, 바로 성지라고 불리는 특별한 공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종교에 성지순례가 있듯이 팬덤에게도 콘서트장이나 자주 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공간이 생겨나죠. 이런 곳들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강렬한 감정이 겹겹이 쌓이면서 정서적으로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가 됩니다. 네 번째 기둥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의 존재입니다. 흔히 말하는 총대나 홈페이지 마스터처럼 팬덤 내부에도 커뮤니티의 방향을 이끄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이들은 내부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하고 팬덤 전체의 여론을 만들면서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기둥은 의식입니다. 공연장에서 다 같이 응원 구호를 외치거나 기념일마다 특별한 이벤트를 함께 하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집단 행동은 구성원들 사이의 감정적인 유대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구조적인 유사성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팬덤이 왜 때로는 전통적인 종교 공동체보다 더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는지 그 이유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핵심은 연결되는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연결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느껴지는가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종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면 팬덤은 지금 나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대상과의 생생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죠. 이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훨씬 더 강력한 감정적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추상적인 믿음 체계보다 지금 내 눈앞에서 보고, 듣고, 소통하는 대상과의 실감 나는 연결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렬한 감정적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팬덤이라는 이 정교한 구조는 정확히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빈 곳을 채워주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3가지 핵심 가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속감, 의미, 그리고 정체성입니다.
팬덤은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안정감을 주고요. 내 삶이 어떤 의미 있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목적의 의식을, 그리고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기 확신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도 소속감이 주는 힘은 정말 강력합니다.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 개인은 아주 깊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이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 공동체를 통해 얻고자 했던 바로 그 감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지점 하나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팬덤과 종교가 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팬덤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의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담당했던 매우 중요한 심리적인 기능들을 오늘날의 팬덤이 상당 부분 대신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공동의 상징과 의식을 통해 감정을 나누게 하고 이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는 역할. 이 모든 것이 과거에는 주로 종교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대중문화 속 팬덤이 이어받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상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팬덤은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대신 함께 감정을 나누고 공동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서로를 지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감정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팬덤은 교회가 아니라 과거의 교회가 했던 사회적, 심리적 역할을 지금 시대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체는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공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감정과 이야기가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새로운 안식처가 태어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소속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